카스티에의 이사벨라 여왕은 일부러 8개월간 목욕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1세의 검은 이빨은 썩은 말처럼 악취가 났다. 중세 여왕들은 얼굴을 기어다니는 일을 신의 축복이라 부르며 살았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의 시작일 뿐이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샤워를 프롭스티트하고 구역질 나는 기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은 과시의 일환으로 8개월 동안 일부러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중세 왕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 화려한 의식, 모두가 장미처럼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이죠. 하지만 그 그림들은 거짓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강에서 씻던 평균적인 중세 농민이 대부분의 여왕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는 하인은 왕좌에 앉아있는 공주보다 더 나은 위생 상태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름다운 드레스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화려한 가발에서 무엇이 기어다니고 있었는지, 왜 여왕들이 일부러 이를 검게 칠했는지, 그리고 한 공주가 인체의 혈액이 담긴 욕조에 앉아 벌레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동물 지방을 먹었던 미용 루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중세시대의 왕족 대우가 왜 당신의 얼굴이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왕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로 시작됩니다. 1500년대에 설탕이 유럽에 도착했으며 그것은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오직 왕족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중독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으로 설탕에 절인 바이올렛을 먹고 식사 사이에 캔디 생강을 먹고 마치 순수한 설탕 페이스트인 마츠페인이라는 것을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이빨은 갈색이었고 50세가 되었을 때는 검은색이 되었으며 60세는 대부분 빠져버렸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그녀가 말을 할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끔찍해서 몇 피트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한 독일 방문객 파울 헨스너가 1997년에 그녀의 궁전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썩은 말의 냄새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되었습니다. 궁정의 여성들은 여왕의 검은 이를 보고 이것이 부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따라하기 위해 자신의 이를 검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을음, 그게름, 다른 일부는 꿀과 숯을 섞어 자기 자신의 충치를 더 빨리 발생시키는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윈저성에서 진행되는 화려한 무도회. 수백 명의 귀족들이 춤추고 웃고 있습니다. 모든 미소는 일부러 검게 칠해진 이빨을 드러냅니다. 썩은 냄새가 무거운 향수와 뒤섞이고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방문객은 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의 궁정은 장미로 덮인 공동묘지처럼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향수는 단순히 재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덮어야 할 냄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세 역사학자들이 보통 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왕족 여성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생리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멸균된 패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메달 같은 헌 리넨 조각을 찬물에 헹구고 재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러한 천을 소변으로 씻었습니다. 오래된 소변은 중세의 비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방광의 내용을 모아서 암모니아로 변할 때까지 두었다가 청소 용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달의 천들은 오래된 소변으로 세척되어 말린 후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에 놓였습니다. 1400 56년에 한 독일 공주의 일기에는 여러 여성이 생리를 하는 법정 모임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대홀은 그러한 냄새로 가득 차서 공작이 겨울 서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문을 열라고 명령했다고 썼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다른 옵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천주머니에 이끼를 채웠습니다. 이끼는 실제로 세균 퇴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를 흡수한다고만 알았습니다. 같은 이끼가 수개월 동안 사용되고 세균이 자라나며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생리 중에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학은 생리 중인 여성을 물에 넣는 것은 흐름을 막아 죽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주 동안 이 여왕들은 이미 씻지 않은 몸에 또 다른 오염의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씻지 않은 몸에 집을 둔 생물들을 불러옵니다. 중세 유럽의 모든 여왕, 공주, 공작 부인들은 이가 있었습니다. 있을 법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가 제거할 시간은 일상 스케줄에 포함될 정도로 흔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귀족 여성들은 앉아서 하인들이 특별한 빗으로 그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이와 알을 제거하는 동안 기다립니다. 그들은 특별한 천, 이가 있는 천에 그것들을 모아서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일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이에른의 이사벨 여왕은 한때 너무 심한 감염으로 모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궁전 의사는 한 작은 구역에서 11,000개의 이가 넘는 것을 세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쁩니다. 일부는 이가 단지 더러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더럽게 지내면 이가 단순히 피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녀 마가렛 같은 사람들이 머리 씻기를 거부하고 이로 감염이 된 경우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헌신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이가 얼굴을 기어다니는 동안 각 물림을 축복으로 여기며 앉았습니다. 벼룩은 이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궁전은 감염되었습니다. 로시에스로 덮인 바닥은 번식지가 되었습니다. 햄튼 코트의 한 보고서에는 바닥이 벼룩이 뛰어다니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족 여성들은 벼룩을 유인하기 위해 피나꿀로 가득 찬 작은 튜브인 벼룩 덫을 수치셨습니다. 그것들은 피부에서 벼룩을 유인하기 위해 착용되었습니다. 그게 안 통했을 때 하인들이 특별한 벼룩 잡는 개를 따라다니며 그 개의 목적은 주인으로부터 벌레를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있는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옷의 이음새에서 살며 피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왕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좀처럼 씻지 않았고 이 드레스는 어떤 것보다 비쌌습니다. 이들 이가 영구적인 집을 확보했습니다. 아라곤의 이사벨라 여왕의 무덤이 개봉되었을 때 그녀의 매장 드레스는 여전히 잠이 든 이의 알과 함께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500년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여성들이 실제로 아플 때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왕족 여성들이 아플 때 치료는 병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치료법은 신선한 새 배설물에 페이스트를 이마에 바르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하고 따뜻한 새똥을 몇 시간을 피부에 대고 여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나쁜 영혼을 끌어내린다고 여겼습니다. 피부 문제, 처방한 것은 처녀 소년의 소변에 영향을 받은 부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예, 매일 아침 신선히 수집된 처녀 소년의 소변이었습니다.
왕실 가정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소변을 제공하기 위해 오직 그것만 하는 어린 소년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최악의 치료가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아라곤의 카트린 여왕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사슴의 똥이 담긴 냄비 위에 앉아야 했습니다. 연기가 그녀의 자궁을 깨운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수시간을 참아야 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연기가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심한 화학적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 다른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치료는 꿀과 혼합된 악어똥으로 만들어진 물체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악어의 똥이 몸 안으로. 이들은 절박한 농민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는 유럽 최고의 의사들이 여왕과 공주들에게 처방한 것입니다. 출산할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왕족의 출산은 성대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또한 죽음에 덧치기도 했습니다. 여왕이 출산을 할 때 출산 정자는 전통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창문은 봉인되고 문은 잠겼습니다. 방은 가능한 한 따뜻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찬 공기가 아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해산 도우미도, 의사도, 심지어는 신생아를 담당하는 여성도 없습니다. 헨리 8세의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무어 여왕은 출산 11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거의 틀림없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손들이 출생 경로에 세균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의사들은 이미 죽은 시체를 검사한 후 미래의 왕을 출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손가락에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기구들은 최악의 경우 천에 문질러졌습니다. 출산 열로 사망한 여성에게 사용된 같은 겸자들이 여왕에게 사용될 수 있었고 빠른 닦기로는 청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출산에 성공했지만 나중에 그녀의 바람피운 남편에게서 매독을 받았다면 치료법은 수은이었습니다. 액체 수은이 외음부 상처에 직접 문질러집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비너스와의 하룻밤, 수은과의 평생. 수은은 치아를 빠지게 하고 머리카락을 사라지게 하며 결국 미쳐버리는 원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화려한 왕실의 헤어스타일 안에서 어떤 것들이 살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600년대에 많은 왕족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깎고 화려한 가발을 썼습니다. 이것이 더 깨끗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발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종종 죽은 시체나 절박한 가난한 여인들로부터 구매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동물 지방과 밀가루 반죽으로 스타일링되어 형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죽은 인간의 머리, 동물 지방, 밀가루가 섞인 것으로 무서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하인들이 보관된 가발에서 쥐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머리 위에 있는 가발들은 생태계가 된 것입니다. 이 이피어룩 때때로 스타일링 제품으로 사용된 썩은 동물 지방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가발은 너무 감염되어 회의 중 가발을 제거했을 때 목격자들은 그녀의 평평한 두피에서 이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국민이라고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가발은 거의 세척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척하면 멋진 스타일이 망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통 밀가루를 섞어 만든 가루로 신선하게 하고, 그래서 부패한 동물지방, 죽은 시체에서 나온 인간의 머리, 납독, 그리고 곤충의 군체들이 여왕의 머리 위에 쌓여 있습니다. 한 프랑스 공작 부인의 가발은 부패한 반죽으로부터 구더기가 너무 감염되어 저녁 식사 중 그녀가 앞으로 숙일 때 구더기가 그녀의 접시 위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인에게 쓸어내라고 하고
계속 식사했습니다. 이 가발들은 매 몇 달 동안 계속 착용되었습니다. 밤에는 가발 거치대에 놓이는데 그곳에는 쥐들이 와서 지방과 밀가루를 먹습니다. 아침에 이 가발은 다시 가루를 바르고 머리에 쓰여졌습니다. 쥐의 배설물도 끼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가발 아래 깎인 두피는 지속적인 자극과 감염으로 인해 종종 상처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숨겨져 있었고 이러한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가려졌습니다. 이런 변태와 더러움의 조합은 그들의 미용 루틴의 모든 측면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위생 관행은 단지 불쾌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치명적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메이크업 루틴은 결국 그녀를 죽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백색 페인트에서 비롯된 납 중독은 기억 상실, 복통,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더 많은 납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의 연인이었던 다이안 드 포티에는 더욱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금영화물 용액을 마셨고 이를 통해 젊음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연전러인 2009년 그녀의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그녀의 몸에서 정상보다 500배 높은 금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금은 그녀의 뼈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습니다. 코번트리 백작 부인 마리아 건닝은 화장품 중독으로 27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백색납 화장품에 중독되어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날 무렵 목격자들은 그녀가 웃을 때마다 살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유행하는 높은 이마를 얻기 위해 여성들은 고양이 배설물과 식초 혼합물을 사용해 털을 제거했습니다. 그게 너무 느리게 작용해서 안 될 때는 죽은 시체를 부수는 데 사용되는 같은 강한 물질인 수산화 칼슘을 사용했습니다. 덴마크 여왕의 한 시녀는 여왕이 빠른 라이믹 처리로 인해 이마에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썼습니다. 발그레한 볼을 위해서는 붉은 미네랄을 사용했습니다. 반짝이는 눈을 위해서는 벨라도나를 동공에 직접 떨어뜨리면서 환각을 일으키고 때때로 영구 실명까지 유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부가 타는 것을 느꼈고 얼굴이 썩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제의 독으로 인한 피해를 덮기 위해 더 많은 독을 바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장품으로 자신을 중독시키지 않을 때는 옷으로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같은 씻지 않은 속옷을 몇 주 동안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 이상입니다. 코르셋은 결코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세탁이 불가능했습니다. 소재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같은 코르셋은 땀, 피부세포, 그리고 체지방을 흡수했습니다. 코르셋은 노랗게 변하다가 갈색, 마지막에는 검은색이 되어 가장 접촉이 많은 부분에서 변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의상 목록 중에는 너무 악화되어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태워버려야 할 코르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향수로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겉드레스는 더 나쁩니다. 이 화려한 들여간 드레스는 대부분의 사람의 집보다 비쌌지만 거의 세척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향수와 연기로 신선하게 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들을 화덕 근처에 걸어 매연을 발생시키며 연수의 더러움을 덮으려 했습니다. 어떤 드레스는 너무 오랫동안 착용되어 여전히 입고 있는 상태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땀, 체지방, 그리고 세척되지 않아서 천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궁정 행사 중에 실크 드레스가 떨어져 나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의복 관행은 독이 든 의복이었습니다.
왕족 여성들은 때때로 경쟁자들에게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 받곤 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세척되지 않고 착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드레스를 누가 씻겠습니까? 하지만 일부는 독이 있었습니다. 원단은 수은이나 비소용아에게 담가졌다가 건조되었습니다. 입는 사람이 땀을 흘리면 독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피해를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몇 주에 걸쳐 아프다가 죽고 자신의 아름다운 새로운 드레스가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해지자 일부 여왕들은 드레스 테스터를 고용해 새로운 의복이 치명적이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혀진, 잠재적으로 독이 든 귀족들은 어디로 가서 사교를 할까요? 그곳은 그들만큼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유럽 사치의 절정도 더러움의 절정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손님과 제한된 시설이 있는 성대한 무도회 동안 화려한 여성들은 금으로 지어진 방의 구석에서 커튼 뒤에서 배변을 하곤 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여왕의 방 안에서 테피스트리 뒤에 인간의 배설물이 발견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작이 제때 화장실에 가지 못해 남긴 것이었습니다. 냄새는 향수, 향로, 그리고 흩어져 있는 허브들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장미와 라벤더 아래에는 갈 곳 없는 인간의 배설물 냄새가 있었습니다. 여왕이 사용한 황금 제기조차 즉시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는 비우기가 밖에 나가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릇은 며칠 동안 그대로 두어지기도 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방문객의 눈을 자극했습니다. 한 러시아 방문객은 궁전을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느낀다고 썼습니다. 수천 명의 씻지 않은 몸, 썩은 음식, 인간의 배설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한 간절한 시도의 조합인 것입니다. 바닥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되는 러쉬 매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러쉬 매트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쏟아진 와인, 음식, 피, 소변, 구토까지요. 그들은 쥐와 곤충의 번식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들은 가장 화려한 드레스에 살며 그들의 기차가 더러움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좌의 방조차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팜프포르츠 보고서에는 궁정 세션이 너무 길어져 왕이 자리에라도 바지를 입지 못한 경우에 왕의 왕좌를 파고드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과 여왕은 몇 시간 동안 냄새를 감지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궁정 신하들은 향수를 뿌린 손수건을 코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움 속에서 더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결함을 종교적 미덕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왕족 여성들은 불결함을 신성한 극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은 편리함을 위해 목욕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라나다의 포위 중 그녀는 도시가 함락되기 전까지 속옷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위는 8개월 지속되었습니다. 그라나다가 항복했을 때 그녀의 셔츠는 검은색으로 변했고 그녀의 피부와 붙어있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신성한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헝가리 성녀 엘리자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공주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 모든 위생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변에서 잠을 자고 질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인들이 그녀를 청소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저항하고 그들이 자신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바베앗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의 성녀 마가렛은 자신의 이가 감염된 것을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이가 얼굴을 기어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각 물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치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녀는 거부하며 이가 자신의 작은 순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붕괴가 아닌
종교적 헌신으로 축하받았습니다. 다른 귀족 여성들은 그들을 모방하며 더럽힘을 믿음의 표시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넘어서서 정말 끔찍한 위생 관행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혈족백작 엘리자베스 베토리. 그녀의 이야기는 600명 이상의 젊은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피로 젊음을 유지하려 했다고 전합니다.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의 피는 몇 분 안에 응고되어 갈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납니다. 실제로 피 속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은 썩고 응고된 물질에 두껍고 악취 나는 층이 컸을 것입니다. 법정 증인원에는 하인들이 특별한 도구로 백작의 몸에서 응고된 피를 긁어내야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욕실에서는 냄새가 너무 심각하여 하인들이 그녀를 돌보며 구토했습니다. 피는 파리와 해충을 유인하게 되었으며 따뜻한 목욕실에서는 몇 시간 내에 썩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리는 이 관행을 수년 동안 계속했다고 전해지며 그녀는 썩어가는 혈액의 욕조에 앉아 그로 인해 아름다워지고 있던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사실이 중세 위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피 속에서 목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여왕들은 이미 빈민들에게 주는 우유 속에서 목욕하고 납으로 얼굴을 칠해 피부가 떨어지고 가열된 배설물 위에 앉아 생식력을 위해 불명예스러운 치료를 받는데 혈액 속에서 목욕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인지 아닌지요. 중세 여왕의 전형적인 하루의 마지막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바뀌지 않은 시트에서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벼룩과 이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몇 주, 아마 몇 달 동안 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워지지 않을 수 있는 황금제기에 배변을 합니다.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를 차려입히러 옵니다. 먼저 그녀가 2주 동안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땀으로 단단해지고 월경으로 얼룩진 소변에 세탁된 옷입니다. 다음으로 결코 세탁되지 않은 코르셋이 들어옵니다. 수년간의 더러움으로 든 검은 코르셋입니다. 그런 다음 이가와 벼룩으로 감염된 드레스 여러 겹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납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어제의 독의 새로운 층이 덮여 있습니다. 그녀의 이빨은 부패로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숨은 나쁩니다. 동물 지방과 벌레로 기어다니는 화려한 가발이 그녀의 깎인 상처가 있는 두피에 덮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배설물이 구석에 있는 방에서 시간 대부분을 보냅니다. 바닥은 벼룩으로 가득 차고 있으며 공기는 수백 명의 씻지 않은 몸에서 나오는 악취를 감추기 위한 향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똥을 붙이고 수은 요법을 받습니다. 출산 시 그녀는 씻지 않은 손이 그녀에게 들어옵니다. 그녀는 납 화장품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다시 돌이켜 더 많은 납으로 덮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 비누, 깨끗한 옷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결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결보다 미신을, 건강보다 패션을, 현실보다 외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깨끗함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납으로 썩어버린 얼굴로 죽었습니다. 제인 시무어 여왕은 감염된 출산으로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여왕이 매독 치료로 인해 수은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고통스러웠으며 더럽혀졌습니다. 유럽 왕족의 황금 시대는 실제로 부패의 금으로 질병으로 장식된 보석의 시대, 이가 있는 머리에 왕관이 얹혀진 시대였습니다.
다음에 중세 여왕의 초상화를 볼 때 그 그림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드레스 아래에서 무엇이 기어다니고 있는지, 메이크업 뒤에서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지, 보석 아래에서 무엇이 번식되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과거는 단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들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권력의 상징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들 중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어딘가 궁전에서 또 다른 귀족 여성은 여왕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이를 검게 칠하고 있으며,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의 세련됨으로 변질되는 것이 왜 패션의 절정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